어서 오십시오. 고만저입니다. 예.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창문에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원샷입니다. 아, 저 뒤가 보도국이고요. 네. 네. 이렇게 찍는 거 아주 좋아요. 좀 약간 액티브하게. 방송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하세요? 한 4-5개 하는데 어. 대부분 유튜브로 쏠리죠. 옛날에는 뭐 KBS도 좀 나가고 뭐 하는데 뭐 다 잘려지고 뭐 라디오. 어떤 이유 때문에 잘리셨어요? 사장 바뀌니 잘리고. MBC는 나가시잖아요. MBC 가끔 나가는데 거기도 간당간당. 20대 국회에서 네. 조선일보하고 서울대가 조사했는데 의원님이 당시 의원님이 가장 진보적이다라는 결과 나왔죠? 예, 맞아요. 받아들이시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요령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민감하면은 기권하거나 저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더라고 본회의장. 저는 순진하게 앉아서 다 해버렸어요. 그거가 가장 주요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내국제재 결의안 뭐 이런 거에도 기권해버리니까 그런 의원이 300명 중에 2명 나왔는데 한 명은 저 민주당 외통위원장이라 자격이 없다고 기권한 거고. 그러니까 소신 투표한 건 저 하나거든. 뭐 어쨌든 저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이제 피하질 않으니까 항상 다수하고 맞서 싸울 일이 많잖아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오만정이 떨어진 대상이 있나요? 유호정 전 의원 빼고. 그걸 또 빼라 그러시네. 글쎄 일단은 저기 뭐랄까 말로는 제3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큰 당에서 어떻게든 의원을 더 빼올까? 이렇게 자꾸 부스러기라도 건질까? 전형적으로 이건 제3의 정치가 아닌 그 기득권 정치인데. 개혁신당 말씀하시는 예, 요럴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특정 인물보다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그런 상황이. 예, 아니 외부에 신선하고 좋은 분 모셔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대가 되거든 사람들. 야 그런 인물을 발굴했어? 오 저런 에너지로 충전이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공천 떨어져서 그 저기 뭐냐 낙담한 사람을 일단은 끄집어내겠다. 구태와 비슷하다. 이거는 정말 제3의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유호정 전 의원 빼고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네, 그럴 때도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그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서 준위성정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말만 안 썼어도 그러니까요. 그냥 연합정당이라고 하지. 해석이 난무했어요 그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만 안 썼어도 그때 5만 점 다 떨어졌죠.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5분 만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5분 모래시계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내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 정의당 내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녹색 정의당 당명 마음에 드세요? 뭐 저는 이거는 시대 정신이다. 녹색 정황과 불평등 해소 두 가지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가치 위주의 연합을 하는 정당으로서는 뭐 적절해 보인다고. 컬러나 마크가 약간 새마을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그런데 그 김찬희 녹색당 대표가 그 얘기하더라. 새마을운동 좋은 운동이다. 사실은 좋은 운동이다. 우리가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지만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걸 의도했던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창당 대회에서 했던 말인데 그런데 새마을운동 비슷해 보이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다. 그럼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예, 참여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 아주 소수파입니다. 당내에서 설득이 쉽지가 않아요. 주류는 대부분? 아직은 거리두기 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참 이런 문제를 하려면 당 대표들끼리 한 번은 만나고 또 저 허심탄회하게 서로 입장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뭐든 일방적으로 뻥뻥 발표해 버리니까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좋은 연합인데 과연 될까 이런 면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광주에 가서 그 준연동제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위성정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친명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 그러면 일단은 이건 뭐 부정적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가 되고, 왜냐하면 연동형이란 제도는 그 지역구 출마를 한 당이 많이 당선이 안 돼서 국민 지지를 받은 그 정당 득표율만큼 보전해주겠다. 그걸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고, 이런 연동형은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대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소수정당을 위한. 예, 그런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유럽의 정치의 국가적인 정치의 신뢰와 안정을 도모한 그 바탕이 됐던 겁니다. 이걸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준위성 정당이라는 말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그 비례 정당이라는 말을 쓰면은 어떻게 이게 왜곡되냐 하면은 저 지역구 출마를 안 해도 순수하게 비례 의석만 먹겠다고 선거 직전에 창당해도 원내 정당이 되는 거예요. 급조된 느낌이죠. 예. 이런 걸 용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십억 빚내고 뭐 20년간 그래도 지역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오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가 교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과 제3지대에 있는 개혁신당 이 두 그룹에서 왜 정의당은 그래도 개혁 제3지대가 아닌 비례연합 쪽으로 좀 더 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3지대 연합은 이제 그 양당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는 제3의 빅텐트를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비례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합당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비례연합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례연합을 할 만한 근거가 없죠. 그래서 애시당초 길이 달랐고, 이제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은 사실은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데 위성정당의 어떤 혐의가 짙어 보인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은 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동형을 지금 하고 싶은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선거연합의 주도권을 어떤 그 대표되지 않는 소수정당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민주당은 그냥 뒷받침만 하면 되는데 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을 하겠다는 뜻은 결국은 위성정당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신이 아주 그 4년 전 경험 때문에 더 커져버렸어요. 그럼 녹색정의당은 일부만 만약에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면은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 녹색정의당은 깨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녹색당은 이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렵게 만든 녹색정의연합이, 이 연합 선거연합당이 깨진다는 건 이거는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녹색정의당이 연합정당을 서두른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저기 당원 총투표한다 그러고 완전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둘러 녹색정의연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만드니까 이번에는 또 병립형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연동형 그 선거제를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타격을 입는 게 녹색정의당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비유하는 게, 제주도에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펜션 예약 다 해놨는데 비가 온다는겨.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펜션 다 취소했어요. 근데 날씨가 짱짱하게 맑네. 그러니까 애들은 기대했던 제주도 여행 못 간다고 울고 그러지. 아버지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일단은 다른데 어디 강화도나 가자. 거기서 꽃게탕이나 먹고 오자. 이렇게 경로를 바꿔놨는데. 제주도에서 강화도로. 육로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로 만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나 결정하지. 뭐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은 결국은 어떤 자기의 길을 간다 이래가지고 그쪽하고 관심 끊고 이제 녹색정의연합에 온 당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이제 또
비례제를 한다네 연동형. 아니 그러면 이제 황당하죠. 12월부터 우리가 입장을 물었고 1월에도 물었고 얼마나 많이 가서 뭐 압박을 했습니까? 국회로 된다고 그래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게 12월 1월이에요. 그럼 정의당은 언제부터 그렇게 끼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됐나요? 대략 보면 조국 사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선택을 해도 욕만 먹는. 그렇죠. 이제 욕바지 정당으로 전락. 내부와 외부 동시에 그랬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위기가 닥쳤어요. 그 대량 탈당, 지지율 폭락, 거액의 살인적인 빚. 이러면서 이제 존립의 위기를 맞이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뭐 정의당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다 생각하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보 정당이 원내에서 퇴출됐을 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정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야가 다 포퓰리즘에서 똘똘 뭉쳐있고 같은 공약을 낼 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당이 이제 한국 정치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정의당이 녹색 정의당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이제는 누가 대변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비정규직 6,411번 버스의 승객들 또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면서 알바를 해도 명절 때 돈이 없어 집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 이런 투명 인간들의 정당이 진보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기 외부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맨날 보면은 볕들 날 없는 지구만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수 정당의 플랫폼이 없어졌을 때 이제는 정말 없어요. 약자 곁을 지켜줄 정당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태원 참사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큰 당 와서 인사하고 갈 때 밤새서 텐트 안에 농성장을 여전히 같이 지키는 거는 진보 정당 당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보는 누군가는 우리 사회 그 천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참사의 희생자들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까? 네. 그런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저는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번 선거에서 녹색정의당의 첫째 목표도 생존, 둘째도 생존, 셋째도 생존이다. 일단 살고 보자. 우리가 살아야 그분들한테 마지막 반딧불 만한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거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녹색정의당의 운명이라는 게 비례연합에 참여하냐 마냐, 뭐 비례의석 몇 석 없냐, 다들 이것만 묻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거는 누군가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일단은 생존하고 봐야지. 우리 죽음이 바로 죄악이다. 이런 거죠. 최근에 더해진 이슈가 그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추진입니다. 네. 이게 비례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동형 제도를 극도로 왜곡시키는 변수다. 물론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억울함이랄까, 그 저기 핍박받은 순환의 역사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달라요. 이게 선거 앞두고 이제 선거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떡하니 그 비례정당이 창당돼서 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례의석 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연동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에 가서 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파이팅을 하고 TV 토론 나와서 싸우고 이랬는데 의석을 못 얻은 정당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근데 비례의석만을 노리고 선거 직전에 창당하는 그 비례 떴다방 정당들은 이 연동형을 왜곡시키는 존재거든. 그리고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정치의 슬픈 일입니다. 이 연동형이 이렇게 왜곡되거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 의원들이 병립제로 가는 게 낫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게 만든 연동형의 그 취지라도 좀 제대로 살려보자. 이렇게 해야 성공이 된다. 그런데 떴다방으로 가면 다시 위성정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그 후유증은 이번 총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게 그 야권에 씻을 수 없는 어떤 분열과
불신의 어떤 그 요인이 돼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패배한 원인입니다. 네. 예, 그게 계속 살아나는 거지 이제. 자, 의원님의 이 개인적인 입장은 새마을운동에 잘 살아보자도 아니고 일단 살아보자. 일단 사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오만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왜 출마 안 하세요? 아니 이제 갈 데가 없죠. 제가 가면은 청주 지역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청주 상당은 이제 거긴 뭐 다른 구도가 짜여졌고 그런데 여기 녹색장이 나가서 한 명 나가.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저는 가긴 나가게 되면 수도권인데 가면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게 생겼는데 제가 그 지금 방송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민주당하고 너무 커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심판하러 나가는 건데 실제 싸움은 민주당하고 하는 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게 우리 소수당이 이래. 알겠습니다.